안녕하세요. 대회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영상들부터 계속해서 이 주주총회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금일 특히 주목을 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금일 대략적으로 오후 7시 30분이죠. 19시 30분쯤에 주주총회 관련된 영상이 업로드가 됩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들은 제가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들으신 매각 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환입이 될 것인가, 또 SK해운 소송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또 FLNG와 또 후판 가격까지 이 관련된 궁금증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직접 관계자분들께 질문을 하면서 이 관련된 이 따끈따끈한 내용들 다 담아왔으니까 이 금일 7시 반에 이 영상 꼭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시간은 우선 이 분석을 진행을 해봐야겠죠. 그래도 뭐 주가의 흐름과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이 마지막으로는 이 기술적인 분석, 이 가격적인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뭐 삼성중공업 주주총회 금일 영상이 올라온다. 자, 이런 홍보성 멘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모펀드가 좀 매도를 해 주었습니다. 외국인은 매집하는 모습, 또 개인도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존재를 했었죠. 바로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매집을 할 타이밍입니다. 자, 이 타이밍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은 투자를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존재를 할 것이다. 그게 바로 후판 가격 협상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도 이 삼성중공업 주주총회에서 이 정확한 가격대 그 구간까지 알아왔습니다. 자, 금일 영상에서는 공개를 할 수 없고 금일 7시 30분에 나올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후판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상반기에 후판 가격 협상 인하 한 채로 이 계약을 마무리했다라는 그런 호재성 이슈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 중국과 미국의 이 정치적인 갈등이 계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국내 조선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언제 터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초점을 둬야겠죠. 이 미국 대선은 11월입니다. 이 지지율 싸움을 한창인 상황에서 이 7월과 8월 이 경선이 또 있습니다. 7월과 8월 경선이 있는데 이 대략적으로 2개월 전에는 이 정치적인 이슈를 다시 한번 끌어오면서 지지율을 강화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또 생각을 해보면 5월부터 대략적으로 7월 사이입니다. 이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상반기 후반 가격 협상을 5월에서 7월에 이 호재성 이슈가 등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정치적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그 타이밍 또한 5월, 7월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 5월부터 7월 구간의 수급적인 측면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유가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가는 뭐 24년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측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23년부터 조선업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당시의 예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4년 같은 경우에는 수급 측면, 자, 여기 측면에서 타이트해지면서 이 공급에 대한 이슈 때문에 유가가 상방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이 구간이 적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소를 공격했다라는 이슈로 다시 한번 공급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가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자, 이러한 상황은 또 삼성중공업에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사실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LNG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LNG 수요가 증가하면서 조선주 주가도 긍정적이게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서 또 옥석 가리기를 해야겠죠. 가장 호재성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바로 삼성중공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FLNG 강세죠.
이 제가 애플렌즈 관련된 또 자세한 사항은 이 주총 영상에 담아 왔습니다. 그래서 금일 19시 30분이겠죠. 19시 30분에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렌즈와 연관했는데, 이 애플렌즈는 또 해양 플랜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해양 플랜트 자체는 또 유가와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주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성과지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이 조선사 현재 도크가 꽉 찼다. 그래서 이 선별 수주를 통해서 이 높은 성과, 이 고마진 사업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펼쳐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에 맞춰서 성과지수 역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성과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23년부터 24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자,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신규 선박보다도 중고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니까 자연스럽게 중고선가지수 역시 상승한다. 자, 중고선가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 신조선가지수까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또 지난 영상에 풀어놨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크가 꽉 차 있다. 그래서 중고선가지수도 상승하고 이 부분은 신조선가지수 상승을 유발한다. 그리고 신조선가지수가 상승하면 조선주 주가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측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성과지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철광석 가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 24년 들어서 철광석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의 가장 큰 핵심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 경기로 볼 수 있겠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최대 수요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최대 수입국, 또 최대 공급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철광석 가격 역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데, 제가 중국 경제 같은 경우 전망을 어떻게 들었냐면 이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철광석 가격의 하락은 후판 가격 하락까지 유발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후판 가격은 왜 중요한가? 자, 바로 선박 제조 원가의 20%에서 30%를 차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후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제조 원가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하락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강화될 수 있다. 자, 수익성이 강하게 되면 실적의 개선세, 실적의 호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주가도 상승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이 후판 가격 협상이 상반기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지난 23년 하반기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이 후판 가격 협상을 조선사가 유리하게 끌고 갔습니다. 당시에 중국산 후판 물량이, 수입산 후판 물량이 증가를 했죠. 특히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퀄리티 높은 후판을 또 값싸게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적인 측면에서 조선사가 좀 유리하게 이끌어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때보다 철광석 가격이 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광사 입장에서는 호판 가격을 인상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23년 하반기와 비슷하거나 그보다도 조금 더 하락한 채 협상을 종료할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은 저희가 예상했던 그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부분을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관점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8,300원에서 8,600원을 돌파를 해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투자 심리가 많이 존재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현재 구간에서 가격 안정화를 보여주는 상황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단기적인 목표는 이 전고점 라인입니다. 이 9,500원 구간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이후에 상방은 더 강하게 열려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부터 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제대로 분석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당시 이 적정 주가를 16,000원 구간을 측정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가격을 어떻게 구했냐? 2014년 영업이익 흑자. 자, 이 시기에 이 발행 주식수와 이 영업이익과 비교를 해서 이 비례해서 이 주가를 산출을 했죠. 그래서 16,000원 구간을 산출을 했고, 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이 13,000원 구간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정세에 따라서 이런 가격적인 흐름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변동 사항이 생기면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전고점 구간을 뚫어주는 게 1차적인 목표다. 그리고 13,000원 구간 또 16,000원 구간까지 도달을 할지는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가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정치적인 싸움이다. 그리고 이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양측에서는 지지율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이 중국을 더욱더 제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후판 가격 협상이 올 상반기에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정치적인 일정과 더불어서 대략적으로 뭐 5월부터 7월 사이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금일 19시 30분에 공개될 주주총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